저는 트레이너 현역 시절에 70명 정도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중에서 연매출 1위를 달성했었고, 제 필라테스 센터를 창업했을 때도 4개월 만에 1대1 레슨 고객 45명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은 아마 다녀온 그 운동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좋은 운동 효과를 만들어낸 시퀀스는 어떻게 구성했을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고객이 줄 서고 매출이 쭉쭉 오르는 시퀀스 작성 방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시퀀스 작성하는 무료 시트와 사용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자, 먼저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몇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시퀀스 작성, 프로그래밍, 도대체 이게 뭔가요?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죠? 좀 더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첫째 날 어디 가서 뭐 먹을지, 어떤 관광지를 갈지, 저녁에는 또 어떤 음식이랑 야식을 먹을지 이런 거 다 고민하실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큰 돈 들여서 이제 해외여행 가는 거 좀 제대로 즐기다 오고 싶고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해서 이제 뽕 뽑으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여행에서도 무조건 다양하고 많은 여행지를 가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면 여행사에서 뭐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 코스 짜서 가잖아요. 저는 정말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조화 스타일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놀다가 쉬고 싶으면 그냥 쉬고 뭐 이래야 되는데 패키지로 가다 보면 계속해서 그 루틴내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것처럼 다양한 여행지를 무조건 많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여행 스타일을 찾고 그 방식대로 여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필라테스 강사들이 집착하는 시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시퀀스를 짜봤자 고객이 원하는 방향의 운동이 아니거나 효과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고객 만족을 이어져야 하고 고객이 운동 후에 편안함을 느끼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고객에 따라서 최적의 시퀀스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아무리 좋은 시퀀스를 배우더라도 고객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 고객만을 위한 유일한 프로그래밍을 구성해야 되는데요. 다양한 걸 매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다양한 걸 매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체로 비슷한 생활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예를 들면 제 회원님 중에 치과 의사 분이 계시거든요. 매번 오실 때마다 움직임 패턴이 거의 유사하세요. 왜냐하면 매번 같은 자세로 진료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고객님을 위한 최적의 운동 프로그램을 저는 디자인을 했고 매 수업마다 70에서 80%는 유사한 운동을 거의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움직임들이 또 있겠죠. 그때는 추가적으로 20, 30% 동작을 추가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매번 똑같은 운동을 한다고 걱정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은 매번 똑같은 운동을 하든 안 하든 운동 효과가 나오는 걸 원하는 거지 다양한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 운동 프로그램이 다양하기를 원한다면 그 고객은 자기 몸에 집중을 못했고 재미가 아마 없으시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걸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맥도날드 가서 먹는 햄버거가 매번 다른 맛이 나면 좋을까요? 스타벅스에 가서 먹는 돌체라떼에 대한 기대하는 맛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매번 갈 때마다 그 맛이 다르면 내가 기대한 맛이 아니기 때문에 짜증날 겁니다. 이거랑 같거든요. 기대하는 효과가 나오면 되는 거지 무조건 뭐 다양한 움직임을 해서 뭔가 뭐 엄청 뭐 대단한 걸 뭔가를 제공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요약하면 시퀀스는 고객을 위한 최적의 프로그래밍을 제안해 주는 겁니다. 그룹 운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강사 이름만 떡하니 있으면 강사가 매번 이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오늘은 뭘 위한 걸 할 겁니다 뭐 이러죠. 근데 사실 테마나 뭐 주제가 정해져 있으면 사실 그거에 맞는 고객들이 오고 오히려 운동을 진행하기도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대용이 테니스에서도 뭔가 테마를 딱 정해놨죠. 무슨 스트레칭, 무슨 운동, 무슨 요가, 무슨 필라테스 이렇게 정해놓으면 거기에 맞는 고객이 이제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이 영상을 이어서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은 또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두 가지로 구분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필라테스 강사들이 시퀀스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고 초급자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운동시킬 때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 방법대로 접근하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초급자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 방법입니다. 이것도 제가 뒤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퀀스를 구성하기 앞서서 공통적으로 난이도를 정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속도, 인식, 관절수, 부하, 중력, 중심 이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크게 한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를 활용해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난이도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보면 속도는 당연히 느린 게 빠른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인식은 이미 익숙한 동작이나 익숙한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면 쉽죠. 그리고 당연히 익숙하지 않은 동작을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동작을 할 때마다 어려움을 느끼실 거고, 쉬운 어떤 비유를 통해서 이미지 큐잉을 주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관절 수입니다. 단관절, 다관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팔꿈치만 폈다 굽혔다 이런 거는 단순한 움직임이지만 팔다리를 교차하고 이런 동작들은 복합 동작이기 때문에 어려우시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부하입니다. 기본적으로 부하가 낮으면 쉽고 높으면 어렵죠.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제가 또 말씀드릴 거고, 필라테스 기구에서는 스프링은 오히려 가벼운 스프링을 걸면 몸이 자기가 컨트롤해야 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난이도가 더 어렵다고 느낄 수 있겠죠.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중력 중심입니다. 보통 배꼽 아래 3cm가 우리 중심부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바닥에서 얼마나 중심부가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엎드려 있는 거랑 서 있는 거랑 다르죠. 그래서 엎드려 있으면 당연히 중력이랑 가깝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편할 겁니다. 서게 되면 그만큼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이 5가지 요소들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작성할 프로그래밍 방법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을 제가 짜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이거대로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그 요소를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프로그래밍 방법인데요. 자, 일반적으로는 준비 운동, 본 운동, 정리 운동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구분해서 동작을 이제 구성을 하거든요. 어떤 동작을 해야 하는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냥 앞에서 말했던 난이도를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강도가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는 형태로 보통 이렇게 구성을 많이 하죠. 보통 필라테스 말고 트레이닝에서는 심박수가 서서히 높아졌다가 다시 정리운동 단계로 가면서 낮아지게 하는 형태로 운동을 하는데, 필라테스는 척추 움직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척추 부하가 낮은 동작부터 서서히 이제 높아지는 동작으로 다양하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자, 보통 PMA, NCP 척추 부하에 따른 움직임 순서를 강조하기도 하는데 개인차가 존재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외측 굽힘, 그 다음에 신전, 편 동작이죠. 그 다음 굽힘, 회전 순서대로 부하가 점진적으로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움직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개인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척추를 중심으로 동작을 하고 서서히 팔다리로 뻗어나가는 형태로 운동을 해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동을 진행할 수 있겠죠. 또는 스탠딩으로 시작해서 점점 자세가 낮아졌다가 다시 스탠딩으로 되돌아오는 형태로 구성하기도 합니다. 서서 운동하러 왔으니까 다시 서서 걸어가는 형태로 운동을 진행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프로그래밍 예시표에서 고객의 정보에 따라서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 판단한 후에 정리운동 동작과 시간, 그리고 본 운동의 종류와 시간, 그리고 목적을 앞에 체크해놓고 필요한 관절에 집중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활성되어 있거나 근육 이완이 필요하거나 보조 운동이 필요한 부분을 마지막에 정리운동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 표를 사용하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고객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구성하는지에는 강사의 어떤 관찰과 판단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런 프로그래밍 형태를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방법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필라테스는 트레이닝이 아니기 때문이죠.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비슷한 형태인데요. 여기서 휴식 시간, 세트 수, 중량 이런 걸 전부 곱하기를 하면 운동 총량이 나옵니다. 이 양을 기준으로 시간이 길어지면 운동 볼륨이 높아지고, 시간이 짧은 상태에서 같은 운동량을 해낸다면 강도가 올라가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볼륨과 강도를 설정해서 필요한 체력 요소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게 트레이닝의 원리죠. 하지만 필라테스 원리와 트레이닝은 다릅니다. 필라테스는 감각을 알아차리고 조절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특정 체력 요소를 발달시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특정 체력 요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면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은 트레이닝, 필라테스 구분 없이 고객이 원하는 걸 다양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혼동하는 경우가 실제로 되게 많은데, 진짜 필라테스를 한다면 두 번째 프로그래밍 방법에 집중하셔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래밍 방법은 초보 필라테스 강사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지도자 과정에서 대부분 첫 번째와 같은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구성하는 방법을 배웠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이 내용이 생소하게 느껴지고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보시면 이게 진짜 실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고객의 상황이나 불편감, 목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날 움직임을 즉각적으로 보고 이제 운동을 시키는 거죠. 걷는 동작을 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척추를 굽히거나 팔다리로 움직이는 이런 평가들을 통해서 지금 어떤 움직임에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운동은 그 자리에서 바로 시키는 거죠.
사실 뭐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게 아니라 관찰력이랑 뭐 응용하는 능력, 순발력이 필요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고요. 그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운동을 시키셔야 합니다. 사실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게 아니라 관찰력, 순발력이 필요한 거죠. 이게 사실 전문가의 영역인 거죠. 자, 실제 제 고객님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객님이 걸을 때 한쪽으로 계속 기울어지시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계속 기울어지시는데 몇 가지 평가를 해봤더니 뭐 오른쪽 고관절이 문제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럼 내가 즉각적으로 이 움직임을 개선할 수 있는 운동들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운동을 시키면서 시킴과 동시에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관절 앞쪽을 이제 릴리즈를 시킬 수 있는, 신전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을 시키려고 했는데 코어 상태가 좀 불안정한 것 같아서 데드버그를 통해서 먼저 다리를 똑같이 오른쪽 다리를 폈을 때 코어의 안정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엎드린 상태, 내발기기 자세에서 팔다리를 뗐을 때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끔 코어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동작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어진다는 소리는 오른쪽 사이드 라인의 어떤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또 오른쪽 사이드 라인의 어떤 플랭크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정성을 이제 추가를 했는 거죠. 그걸 하고 났더니 이제 걸을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걷게 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걸 전날 미리 뭐 카페에 가서 프로그래밍을 미리 하고 뭐 열심히 영상을 보고 공부해서 시퀀스를 짠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고객 움직임을 보자마자 몇 가지 평가를 진행하고 운동을 하면서 필요한 움직임을 즉각적으로 제공을 해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프로그래밍의 아주 근원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이 방법이 쉽지 않은 이유는 관찰하는 방법을 애초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만 미리 시퀀스를 구성한다는 거죠. 물론 이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날 고객이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을지, 또 다른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이걸 구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실컷 프로그래밍을 짰는데 그날 고객이 다른 움직임을 나타내면 다른 걸 시켜야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뭐 어제 떡볶이가 먹고 싶었다고 오늘 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달라지고 날씨 따라 달라지고 뭐 기분 따라 달라지는 게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달라지는 것처럼 움직임도 달라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프로그래밍 방법을 동시에 소개해 드렸는데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다면 첫 번째 방법으로 먼저 계획을 하시고 현장에서 고객 움직임을 추가로 살펴보고 나서 기존 프로그램을 즉각적으로 수정해 나가시는 형태로 발전시키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제가 하는 이 두 번째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진행을 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되셔야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뭐 프로그래밍 안 하고 그런 것도 미리 준비 안 하면 불성실해보고 뭐 초보자가 그런 것도 준비 안 하냐고 욕먹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프로그래밍을 짜지 않은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높은 성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냈을까요? 고객에게 맞는 운동을 잘 시켰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 방법의 프로그래밍을 했기 때문인 거죠. 이건 저만의 방법이 아니고요. 운동을 좀 시킬 줄 아는 운동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으로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퀀스에 고객의 몸을 절대로 구겨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운동을 통해서 편안함을 제공했는지가 어떻게 보면 결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결국 필라테스는 외부로 확장되어 있는 우리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자신의 내부로 가지고 와서 이 감각을 느끼고 알아차리면서 몸을 조절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할 때 우리 몸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금방 말한 이런 내용들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학습해 보시고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다운로드 하셔서 시퀀스 작성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처럼 필라테스 강사에게 진짜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해 드릴 거고, 결국 우리는 자기다움을 살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기다움을 추구하는 필라테스 강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필라테스 비즈니스 코치 박영재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3개의 탭이 있습니다. 시퀀스 작성 A 유형, 시퀀스 작성 B 유형 이렇게 구분해 놨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퀀스 구성 기본 요소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 뒀습니다. 그래서 초보 필라테스 강사거나 아니면 실제로 몸에 문제가 없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운동시킬 때는 시퀀스 작성 A 유형을 통해서 작성해 주셔도 무방하고요. 근데 제가 이 방법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저는 이제 시퀀스 작성 B 유형 이 방식 대로 운동을 하고 있고, 몸에 불편함이 있거나 아니면 좀 숙련된 강사의 경우,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전문성을 위해서 움직임을 관찰하는 눈이나 이런 것들이 향상되고 그런 걸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시퀀스 작성 B 유형을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시퀀스 작성 A 유형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트레이닝의 원리랑 유사하게 이걸 작성을 하거든요. 자, 먼저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나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객 정보에 대한 내용을
운동을 먼저 작성을 하시면 돼요. 뭐 보통 고객 정보, 뭐 병력, 운동 목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운동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설계를 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준비 운동부터 본 운동 그리고 정리 운동 이렇게 이런 흐름을 따라서 진행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운동 강도가 서서히 낮았다가 높아졌다가 다시 뭐 낮아지는 형태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트레이닝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 심박수가 낮아진 상태에서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는 형태로 운동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떤 기본적인 운동 생리학적인 기전을 따라서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고객에 따라서 준비 운동이나 이런 정리 운동 형태들, 준비 운동이나 정리 운동 형태를 다르게 가져가셔도 무방하고요. 제가 예시로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준비 운동을 이렇게 앞에 클릭하시면 본 운동, 정리 운동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본 운동 파트에 가면 뭐 척추, 코어, 고관절 가동, 경관절 가동, 발, 뭐 기타 부분 이렇게 선택을 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구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고객의 어떤 목표에 따라서 이런 준비 운동과 본 운동 그리고 정리 운동 이걸 이제 구성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횟수나 세트 그리고 강도는 스프링을 몇 개 걸어야 될지, 어떤 색깔 스프링을 사용할지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기구마다 색깔이 다를 겁니다. 강도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적으시면 되고, 템포는 운동이 좀 빨라도 되는 동작이 있고 이제 느린 동작들이 있겠죠. 물론 느리면 쉽겠지만 동작이 빨라지면 그만큼 강도가 올라간다 보시면 되고, 템포도 S, M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놨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이걸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예시로 이렇게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이 포맷을 그냥 여기서 연습을 하시고요. 이걸 그냥 여러분들이 쓰시는 뭐 아이패드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 작성 비유형은 좀 숙련된 사람들, 그리고 움직임을 관찰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아직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하지 못해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도자 과정에서 애초에 배울 때 어떻게 배웠는지를 잘 떠올려 보시면 돼요. 지도자 과정에서는 거의 암기 형태로 갑니다. 혹은 고객의 어떤 정보를 미리 서면으로 제시를 받죠. 이런 정보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운동시킬지 플랜을 작성하세요. 뭐 이런 게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시험을 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움직이는 그런 실제 고객을 실제로 테스트하는 대상자를 정해놓고 이 사람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바로 운동시키긴 하지만 그 잠깐 운동에서 하기 힘들거든요. 숙련된 사람이라도 운동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은 좀 잘 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파악해보는 시간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 번만에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만큼 좋겠지만, 사람의 어떤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운동을 한 2, 3개월 하다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 사람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고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가 실제 문제였는지 그때서야 파악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 과정에서 했던 그런 움직임을 처방을 하고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거는 굉장히 좀 형식적인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시퀀스 작성 A 유형처럼 연습을 한다고 쳐도 이걸 작성해놓고 그냥 고지고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애초에 계획한 거랑 실제 움직임이랑 뭐가 다른지 구분하셔서 내 예측과 다른 이런 움직임이 발견이 됐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확인하면서 움직임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게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최적의 어떤 방법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 제 고객을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제자리 걷기를 하는데 오른쪽으로 계속 몸이 이제 기울어지는 걸 발견했고,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뭐 고관절의 반발력이나 가동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확인을 했는 거죠. 그래서 뭐 데드버그나 버드독이나 뭐 사이드 브릿지 이런 동작을 통해서 그 오른쪽 고관절을 사용을 할 때 복부 압력을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코어 컨트롤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지, 이런 구성을 통해서 다시 운동을 진행하고 나서 다시 재확인해보니까 몸이 이제 멀쩡하게 균형을 잡으면서 반발력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미리 전날 예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와서 이분에게 어떤 테스트를 시키겠죠. 척추의 움직임이나 팔다리 움직임들을 시켜봤을 때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이런 동작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운동을 시켜보고, 또 시켜보는 것 자체가 평가가 되겠죠. 그러면서 운동의 어떤 방향성을 즉각적으로 잡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렇게 훈련을 애초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할 뿐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시다 보면 충분히 좋아지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 작성이 익숙하신 분들은 먼저 이걸 하십시오. 이걸 하면서 B 작성으로 넘어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관찰하는 눈을 길러주시는 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여기도 이제 어떻게 이걸 사용하면 되는지를 적어놨고요. 자, 이런 포맷은 이 틀을 그대로 이제 사용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쓰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폼에 맞춰가지고 이 형태를 그대로 이제 따라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